안녕하십니까, 박옥승입니다. 해운대 부민병원 박옥승입니다. 중추신경계 약물 두 번째입니다. 3장. 자, 지금은 항불안제, 수면제 같은 계열이고요. 기분장애 치료제,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 뭐 이런 것들 얘기할 겁니다. 앞에 했던 것들은 퇴행성 질환 세 가지에 대해서 했고, 센트럴 러브 시스템에서의 뉴로트랜스미터는 굉장히 구조도 다양하고 작용도 다양하다. 그래서 페리페럴 너브 시스템에 있는 아세틸콜린, 노에프리프린만 한정하지 말고 도파민, 세로토닌, 뭐 글루타메이트, 가바 뭐 여러 가지들이 있다. 작용도 세세하게 다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항불안제와 수면제에 대해서 할 건데, 불안과 수면, 이게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 이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과 수면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대표적인 약제가 벤조디아제핀, 바비추레이트, 그리고 기타 수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있어 보면 수면제 좀 주세요, 뭐 당직 쓰다 보면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안전한지, 어떤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뭐 내시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그 금단 증상이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시간 잘 들어 놓으시면 각종 불안제와 수면제, 안정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죠. 자, 먼저 정의와 종류. 불안, 앵자이어티라고 합니다. 앵자이어티 사전적 의미는 마음이 편치 않다, 조마조마하다, 미래에 대해 끊이지 않는 걱정을 하고 한다. 그래서 신경정신과에서는 보통 앵자이티 디스오더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실제로는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환. 이렇게 되면 이제 진단이 돼갖고 치료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해부학 생리적으로 봤을 때는 뇌 영역이 림빅 시스템이에요. 림빅 시스템. 중간에 뇌 구조의 띠처럼 되어 있는 그 부분. 그 다음에 그물체. 레티큘러 포메이션이라고 왜 중매, 메둘라리 오블롱가타 뭐 이쪽 동네 보면은 요런 그물체가 있습니다. 뒤에 그림 보시면 되거든요. 이 둘레 계통과 그물체가 우리가 인간에서 일어나는 감정, 동기, 본능 이런 것들하고 많이 관여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안하다, 앵자이어티가 있다 이런 사람들 보면 동기부여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그런 감정과 연관된 기억, 뭐만 보면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림빅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레티큘러 포메이션은 뒤에 또 그림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되고, 이 불안장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5가지 종류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범불안장애라는 거는 한 6개월 이상 그 사소한 일상에서 과도한 불안을 걱정이 지속되는 걸 범불안장애라고 하고, 딱히 하나를 꼬집어서 얘기하기가 좀 힘든 거죠. 그리고 요즘에 뭐 공황이가 왔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패닉 디스오더라고 합니다. 딱 표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터널을 지나는데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혹은 사람들이 많은데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연예인 같으면 공연하기 전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공황장애, 패닉 디스오더라고 하고요. 옵세시브 컴플시브 디스오더라고, OCD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은 그냥 줄여서 옵세시브하다, 옵세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강박장애, 그러니까 뭔가 특정한 생각과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막 손을 계속 씻는다든지 한두 번 씻으면 되는데 막 껍질 벗겨질 때까지 씻는다든지 이런 것들. 정리정돈, 이렇게 옷을 쌓아놨는데 줄이 틀리면 안 되는, 이거 옵세시브, 약간 그런 것도 불안장애에 속한다는 거죠. 그리고 각종 종류에 따라서 포비아가 있죠. 첨단공포증, 뭐 뱀, 거미, 곤충만 있으면 화들짝 놀라고, 주사 맞으려고 하면 벌벌 떨고, 피 보면 기절하고 뭐 이런 공포증, 각종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PTSD라고,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해서 외상 후에 화재가 나는, 진압하고 난 뒤에 불만 봐도 두렵다, 뭐 재해, 전쟁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많은 불안 장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면도 사실은 무활동 상태로 리커버리 되는, 정신 상태가 좋아지도록 몸을 회복시키는, 특히 이런 기억이나 이런 것들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인데, 또 최근에는 뭐 뇌척수액 폐기물도 처리하는 그런 귀중한 과정이 이 수면입니다. 수면. 근데 이 수면 장애라는 것도 실제적으로 찾아보면 그물체, 아까 전에 얘기했죠. 레티큘러 포메이션, 뭐 림빅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RAS라고 해갖고 레티큘러 액티베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수면과 연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그물체입니다. 그물체. 아까 림빅 시스템은 요거였죠. 요거 변연계라고 하는
불안 느끼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고, 요게 그물체고,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는 것들, 이게 이제 액티베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쪽에 문제가 있을 때 불안과 수면이 거의 같이 나타난다, 함께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환에 대한 요약을 간단하게 해놨거든요. 불안은 걱정이 많다. 둘레계통, 림빅 시스템과 레티큘러 포메이션 쪽이다. 범불안 장애는 6개월, 공황, 패닉 디스오더는 죽을 것 같다. OCD, obsessive는 반복적으로 손 씻는다. 포비아라고 하는 거, 고소공포증 이런 것들. PTSD는 재해 현장, 전쟁 뭐 이런 것들. 수면은 휴식인데 요 그물체 라스, 그물체 활동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불안과 수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수면 장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할 거냐? 그 약을 쭉 적어놨거든요. 벤조디아제핀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계열의 약물은 가장 널리 쓰이는 항불안제, 수면제 이런 역할이거든요. 어차피 전에 우리 대사하면서 분포, 대사, 흡수 뭐 이래갖고 배설하면서 간에서 대사된댔죠. 대사는 간, 콩팥. 배설은 콩팥, 간. 뭐 이런 얘기 했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벤조디아제핀 쓸 때는 간 기능을 조금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한번 얘기를 합니다. 기전은 뭐냐? 이게 이제 기전이 재밌는 거죠. 벤조디아제핀은 억제성으로 작용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가바라는 게 있습니다. 가바라는 신경전달 물질. 이거는 딴 데 말고 CNS, 센트럴 너브 시스템에서 억제성으로 작용하는 신경전달 물질이다. 그래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은 가바가 수용체에 결합하면 뭐 어떻게 돼서 활동전이 생성을 억제하고 신경전달을 감소시킨다. 이게 IPSP카노 아까 억제성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가바, 이 벤조디아제핀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벤조다이아제핀이 가바 수용체에 결합하면 가바 효과를 조절한다. 결국 가바 활성을 증가시킨다. 억제성을 증가시키니까 불안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환자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막 불안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잠도 안 오고 뒤척이고, 네가 좀 흥분 상태구나. 그러면 좀 주저앉혀야 되죠. 억제성으로 작용하는 가바를 많이 활성되도록 하면 컴다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항불안제, 수면제는 가바는 억제성을 작용하구나. 가바 치료하려면 가바의 활성을 늘려야 된다. 왜? 이건 억제성이니까. 그래서 벤조디아제핀 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보통 끄트머리에 제팜, 졸람 이런 거 붙어 있으면 벤조디아제핀 계열입니다. 그냥 들어놓으세요. 뒤에 내가 정리해 드릴게요. 무슨 제팜, 무슨 졸람 이런 거. 이게 보시면 디아제팜, 로라제팜 우리 그 유명한 아티방 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디아제팜, 로라제팜, 클로나제팜 이런 것들. 불안의 치료제로. 수면장애에서는 트리아졸람,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기억상실에서 미다졸람, 위내시경 할 때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수면 내시경 해주세요. 미다졸람 이런 것들. 발작에서는 디아제팜, 로라제팜, 클로나제팜. 불안하고 비슷하네, 그죠? 발작, 흥분 다 같은 계열입니다. 근육 경직, 뻣뻣하게 굳어갖고는 뭐. 그래서 디아제팜. 각각 가바 수용체도 알파1이냐 알파2가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나. 물론 세세하게 약을 쓰려면 이 약이 더 좋은지 이 약이 더 좋은지 고민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끄트머리에 제팜, 졸람 이렇게 끝나면 이거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부작용이 있어요. 이게 금단 증상이 있네요. 정신적, 육체적 의존증이 생길 수 있다. 혼돈, 무기력 이런 것들 생길 수 있다. 오히려 불안과 불면을 더 조장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거 쓰면 너무 편안해서 졸음, 인식장애, 혼돈 뭐 이런 거 올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사는 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간질환이 있는 환자는 피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으로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짧게 쓰는 것들은 미다졸람, 이런 내시경들, 알프라졸람 하는 것도 수면제로 보통 밤에 먹는 약으로 많이 씁니다. 단기간. 그 다음에 이제 중기간이라고 해서 로라제팜, 아티바는 주사제도 있고 먹는 약도 있고 그렇죠. 장기간 쓰는 그런 약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벤조디아제핀을 정리했는데 제가 친절하게 벤치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벤치 S클래스. 근데 보면은 벤치도 이름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끄트머리에 졸람, 제팜 붙어 있어. 이거 벤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
C 클래스, E 클래스, 뭐 S 클래스 있듯이 뒤에다가 졸람, 제팜 이런 거 붙어 있고 뭐 AMG, 브라우스 뭐 이런 거 붙어 있으면 아 벤츠 계열이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졸람, 제팜 붙어 있으면 아 이거 벤츠다, 벤츠. 벤츠 특징이 뭘까요? 타면 편안하다. 비싸지만 편안하다. 그래서 억지로 이래 적어놨어요. 벤조다이아제핀, 벤즈다이아제핀은 충격 흡수를 좋아한다. 그래서 가바가 억제성이거든요. 아 이게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쫙 깔아준다. 그래서 벤조다이아제핀은 디아제핀은 가바 수용체에 결합해서 가바 억제성 활동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편안하다. 불안도, 수면도 잘 자고 발작 치료나 그 위안에도 사용한다. 그지만 벤츠 타는 사람들은 트럭 타면 싫어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존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다. 병원에서 보통 항불안제 수면제로 디아제팜, 로라제팜, 아티반, 알프라졸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박스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 되고 대부분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약물은 먹는 약으로 투여하는 안전한 약인데 가끔 혈관 주사로 쓰죠. 언제 내시경 할 때는 이럴 때. 그때 쓸 때는 호흡이나 이런 것들도 감소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항불안제, 수면제, 벤조디아제핀 계열은 벤츠다. 벤츠의 이름이 졸람, 제팜 이런 거 붙어 있으면 벤츠인데 왜? 가바라고 하는 억제성 활동을 싹 증가시켜서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근데 금단이나 의존이 생길 수 있다. 각 이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불안하고 수면 장애가 왔을 때 쓰는 약 중에 바비추레이트라는 약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현재는 거의 벤조디아제핀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면 바비추레이트는 벤츠 초기 모델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만 좀 봐놓을게요. 똑같죠? 가바 수용체에 결합해서 가바 효과도 조절하는데 요 바비추레이트라고 하는 놈은 초기에는 흥분성인 글루타메이트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억제성인 거는 활성을 증가시키고 흥분성인 글루타메이트 같은 이 수용체는 차단해서 컴다운 시켜준다. 실제로는 이게 약의 개발 같은 거 있으면 원래는 리셉터 하나만 조절하다가 원래 발전하면 두 개 더 조절하고 이래 되는데 이놈은 특이하게 바비추레이트가 초기에 이 두 개를 커버하다가 뭐 부작용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제 벤조다이아제핀을 더 선호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마취할 때 펜토바비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탈, 바비탈 이런 식으로 끝나는 약들이에요. 항경련제로 페노바비탈 이런 거 간혹 씁니다. 이런 쓰기는 씁니다. 진정하고 체면 작용이 있다. 그래서 바비추레이트는 무슨 바비탈. 이름 딱 정해져 있죠. 벤츠의 초기 모델이다. 그래서 단기간 쓰는 거는 펜토바비탈, 그러니까 마취에 쓰는 거고 장기간 페노바비탈은 그래서 항경련제로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놈도 금단 증상이 있고 호흡 관계, 간질환 이런 것들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놨죠. 초기 벤츠 지금은 잘 안 쓴다.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항불안제 수면제 불안하고 잠이 안 오면 억제성 가바를 활성화시키는 벤츠를 태운다. 그래서 편안하게 불안이 억제된다. 초기에는 바비탈이라는 네임이었고 이게 지금은 졸람, 제팜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항불안제하고 수면제 중에 중요한 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기타 약물 중에 부스피론보다는 이건 범불안 장애는 뭐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이 놈이 좀 중요하죠. 졸피뎀 가는 약이 있습니다. 졸피뎀. 옛날에 최진실 탤런트 사망하고 했던 그거하고 연관된 건데 수면장애 단기 치료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좀 작용하는 범함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가바 수용체에 매우 친화적으로 결합한다. 이거 벤조디아제핀하고 비슷한데요. 조금 작용이 기전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주의 깊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졸피뎀이 병원에서는 보통 스틸록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수면제 중에서 스틸록스를 아주 많이 자주 처방하는 거는 조금 물론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 의견은 다 병원마다 환자 보는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조금 조심하는 편이긴 해요. 사실 차라리 알프라졸람이나 뭐 이런 약들 쓰는 게 이런 부작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졸피뎀 정도는 조금 아셔야 되고 뭐 멜라토닌 수용체 작용제나 항히스타민 같은 것들도 수면제, 기타 수면제로 조금 쓸 수 있다. 그래서 졸피뎀을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불안제, 항불안제와
수면 치료제, 수면제에도 항우울제라고 있습니다. 세로토닌, SSRI, SNRI, 그 다음에 이제 아티피칼, 그 다음에 TCA, 그 다음에 마오 이니비터, 요런 것들도 항불안 수면제로 쓰는데 요거는 요 뒤에 할 겁니다. 그래서 기타는 졸피뎀이 있다. 자살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분장애인데요. 기분장애 이제 우울증하고 항우울 그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후다닥 할 겁니다. 우울증 치료제는 여기 보시면 노에피네프린하고 세로토닌 작용을 증가시키는 약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결국은 내가 좀 우울하다, 우울증이 있다면 이거는 센트럴 너브 시스템에 노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 양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올리는 약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울증이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기분만 저하된 상태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내용과 과정, 동기, 관심, 행동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다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고 우울증 환자에서 노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저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센트럴 너브 시스템에서 노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 부족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아까 표 같은 데서 봤을 때도 근데 웃긴 게 여기 보시면 센트럴 너브 시스템에 세로토닌 억제성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내용이 다르죠.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억제성이 부족하니까 더 밝고 자신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노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잠깐 얘기했지만 센트럴 너브 시스템에서는 기분을 좀 좋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노에피네프린이 센트럴 너브 시스템 작용에서 부족해지면 우울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센트럴 너브 시스템에서 노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놈을 올려주는 약제가 있다. 요건 우울증 진단 기준이니까 9가지 중에 5개 2주 정도 지속되면 우리가 우울증으로 진단할 수 있으니까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제는 크게 이렇게 5가지인데요. 그냥 제목에 이유가 다 있습니다. SSRI, 세로토닌 리셉터,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셉터 이니비터, 세로토닌 노에프린 리셉터 이니비터, 아티피칼, 비정형이죠. 그 다음에 TCA, 마옥 하는 걸 이니비터한 요런 약제들이 우울증 치료제로 5가지 카테고리로 사용된다는 거죠. SSRI에는 뒤쪽에 이런 것들이 붙어있어. 무슨 프람, 탈로프람 이런 거 붙어있고 젝틴 하는 거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로토닌 부족이 우울증의 원인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세로토닌 수용체에 탁 결합을 해버려서 그 연접의 재흡수를 억제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연접 공간에 시냅스에 세로토닌이 많이 남아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작용입니다. 그 여기 보시면 시타로프람, 그 다음에 S시타로프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탈로프람이라고 적어놨고 플록세틴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SSRI 하면 플록세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 부작용도 이런 것들이 있고 성기능 장애가 흔한 부작용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로토닌이 약간 행복 호르몬 같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으니까 세로토닌이 부족하다. 그래서 세로토닌 많이 주면 행복해진다.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플록세틴 대표적이고 SNRI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 리업테이크 이니비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세로토닌과 노에피네프린 재흡수를 억제해서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둘록세틴, 그 다음에 벤나, 박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이것도 SSRI처럼 성기능 장애가 좀 부작용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티피칼은 말 그대로 비정형이에요. 비정형. 여러 가지 작용으로 다양한 효과를 나타낸다. 우리가 그 약물 이름을 한번 쭉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테고리를 아는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래 봅니다. TCA 하는 약물도 있습니다. 사만개 항우울제라고 하는데 이놈도 세로토닌과 노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종류는 이미프라민. 이미프라민은 한 번씩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도 좀 옛날 약인데 여기 보시면 부작용에 보면 항콜린 효과라고 해서 항콜린 효과, 그 다음에 혈관의 알포는 수동체 차단 등 여러 가지 이런 페리페럴 너브 시스템에 올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따라오는 약입니다. 요즘 거의 SSRI 많이 씁니다. 이것도 옛날 약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옥하는 기전, 종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옥하는 약제 있었죠. 그리고 노에피네프린 대사되면서 제일 마지막에
마오 콤트에서 분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오 억제제 보면은 셀레질린 하는 거하고 요런 놈 도파민에 대사시킨 요거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납니까? 파킨슨 디지즈에서 나왔던 그 약입니다. 센트럴 너브 시스템에서 노에프네프린 도파민 올리기 위해서 마오의 특별한 요런 두 약제가 있다. 뭐 요런 거 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크기를 좀 작게 해놨으니까 요거와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노에프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신경물질 전달, 분해를 억제한다. 종류와 작용은 뭐 종류는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요게 겹치긴 하네요. 그죠? 뭐 상호작용에 많이 쓰면 약물에 대한 상호작용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다. 특히 이제 티라민 하는 그게 있는데요. 이 티라민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이라고 해야 되나? 아미노산이라고 해야 되나? 요런 놈들은 사실은 이제 여기 보시면 티라민은 신경 말단에서 다량을 카테콜라민을 유리시켜서 이게 이제 노에피네프린이 페리페럴에서 많아져 버리면 교감신경 항진되니까 고혈압이라든지 세로토닌 증후군이라고 해서 오히려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열이나 발작 이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 작용제 동시 작용하면 고혈압 위기 올 수 있고 SSRI 함께 작용하면 세로토닌 증후군의 내용이 이렇다는 거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마오아이라는 이런 약품 쓸 때는 먹는 음식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 정리를 제가 해놨습니다. 우울증은 신경 전달 물질인 노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이 떨어져 있다. 그럼 이런 올리는 거는 SSRI, 프록세틴, 세틴 이런 놈이 있었죠. 그 다음에 NE하고 노에피네프린하고 세로토닌 같이 올리는 거, SNRI 같은 거 이렇게 있었고, 아티피칼한 건 또 있었고, TCA 있었고, 마옥 하는 놈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병용 사용하면 안 되는 것까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양극성 장애는 우울증하고 조증이라고 하는 업되는 거하고 같이 나오는데 결국은 항경련제하고 항전신병 약물 요거는 세 번째 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리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양극성 장애는 뇌의 신경전달 물질과 수용체의 비정상적인 기능으로 발생한다. 이게 아구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노에피네프린, 글루타메이트 같은 흥분성 물질이 과다되고 가바라고 하는 이런 억제성 물질은 결핍되고 이러니까 조증, 흥분 상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키조프레니아나 이런 정신분열, 약물 남용이나 이런 것들하고 조금 구분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증의 증상도 좀 적어놨는데 그러면 컴다운 시키는 약물 써야 되는데 그중에 대표 주자가 리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치료 지수를 갖고 있다. 이 얘기는 치료하고 해가 되는 그 약물의 농도가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혈중 리튬 농도를 확인하면서 사용해야 되고 손상 콩팥 기능 손상 환자에서는 주의 깊게 사용해야 된다. 이런 코멘트가 있다는 얘기는 리튬은 배설하면서 콩팥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혹은 배설이 잘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배설이 안 되면 혈중에 떠다니니까 좁은 치료 지수를 가지고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정신병 치료제하고 간질 치료제는 요 다음 세 번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했던 우울증과 수면장애, 그리고 조증 이렇게 있었다면, 불안 있었다면, 우울증 같은 경우에 처음에 있는 불안이죠. 불안하고 수면장애는 뭐가 낮았는지, 무슨 뉴로트랜스미터가 낮았는지, 가바, 그런 것들 치료제, 벤츠, 바비추레이트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벤츠 계열에는 뭐 팜, 졸람 계열, 그 다음에 뭐 졸피뎀 같은 거 기획하라고 했고, 불안장애에서는 세로토닌하고 노에피네프린이 불안이 아니라 우울증은 그 두 개가 낮았다고 했죠. 그래서 SSRI, SNRI, 그 다음에 TCA, 아티피칼, 그 다음에 뭐 마오아이 이런 약제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조증에서는 리튬 하나 정도. 그래서 한번 정리를 딱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3장 세 번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